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컸습니다. 또 한 번 양대 지수는 하락으로 결국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증시가 오전장이랑 또 오후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져서, 뭔가 좀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드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죠. 어제 미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가, 생각보다 좀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가 아직 그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또 시사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기술주들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끌어주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 증시는 금요일 날 좀 과대 낙폭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오늘 뭐 딱히 개별적인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오전 개장 초에는 좀 잘 반영이 됐었는데, 아쉽게 뭐 시장이 좀 흘러가면서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좀 결과치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짚어주셨겠지만은 오전장에는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로 들어오고 뭐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라던가 좀 강한 좀 매수세가 이어지는 그림들이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매도세로 또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관들은 또 받쳐줬지만 코스닥은 또 소외가 되는 그림들이 우리 증시를 좀 압박을 했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그동안에 그래도 코스닥 지수 안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제약 섹터 종목들이 좀 잘 버텨줬었는데, 오늘은 제약주들 안에서 뭔가 좀 갈리는 그림들이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이제 고가권에 있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좀 높이 형성되어 있는 시총 상위 제약주들 안에서는 낙폭이 큰 종목들이 좀 제법 많았었고요. 최근 또 급등했었던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오늘 약세가 좀 세게 나오는 그림들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닥에서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 위주의 그런 제약 섹터 종목들은 오늘 전반적인 흐름 대비 상당히 좀 분위기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및 2차전지 종목들도 같이 힘을 좀 못 쓰다 보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도 조금 더 좀 무거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제 차트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뭐 지금 그렇게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반등 시그널들이라든가 뭔가 좀 수 있는 저점 수준들, 아니면 이제 지지 위치의 그뭐 기술적인 주요 구간들은 이미 좀 이탈을 한 위치가 좀 많이 보여지죠. 그래서 저점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 증시가 좀 환율이 잡히는 그림들이 보여진다라거나 아니면 미증시 안에서 기술주들의 좀 확실한 회복세라던가 이런 그림들이 좀 먼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가 좀 더 빠른 속도로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반등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아침장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가 오후장에 또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유지를 하시되, 시장은 항상 상방으로 돌릴 준비와 명분들은 많이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안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그런 그림이, 지지점으로 나왔었던 일봉 차트 안에서의 6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으로 좀 이탈이 되면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시그널들이 있었을 때는 한번 비중을 좀 털고 개인들을 좀 털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반등을 하는 그런 위치가 되기도 했지만, 항상 뭔가 좀 지지점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낙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빠른 시기 안에 회복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수는 뭐 아쉽지만은 아직까지는 반등의 시그널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순매수의 좀 지속 여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고 좀 기다리고 체크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저가 매수에 대한 적극적인 현금 투입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좀 보시되,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시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전망이 좋은 제약 섹터 종목들, 혹은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방어가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또 정보 통해서 또 오늘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또 파이팅 하시고, 이번 주에는 또 증시의 반등이 오늘 이후에 또 좀 화려하게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섹터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추려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 진단해 봤고요. 자, 오늘장 특징주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딜까요? 딜사이트 S 아카데미 그랜드 오픈.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는 재테크 노하우.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아카데미 오픈 기념 특별 이벤트. 최대 50% 할인 혜택. 전문가별로 받아보는 다양한 혜택. 랜덤 경품 증정. 모든 강좌 1강 무료 공개. 기초 개념부터 실전 투자 기법까지 인생을 바꾸는 금융 투자 교육. 딜사이트 S 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 네, 오늘 좀 기대를 했다가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온 종목들이 SK 하이닉스 혹은 이제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좀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보다는 기관 쪽 혹은 이제 외국인 쪽의 순매수의 힘이 그래도 좀 이어지는 그림이 삼성전자에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2차 전지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시총 상위 제약주들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의외로 오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반격의 힘을 주는 종목들이 제법 좀 보였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지금 충분히 과거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매물 혹은 이제 과열을 좀 잡아주는 그 기술적인 조정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동안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동안 아니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막 밀리고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시기 동안에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악재가 생겼느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는 주가의 움직임 빼고는 모든 것이 제대로 그다음에 평소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디램 판매 분야 안에서 다시 한번 세계 1위를 탈환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한테 기대감을 좀 불어준 게 엔비디아의 그 GPU 칩이 중국으로 수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들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죠. 일단은 그 HBM 쪽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 쪽에도 이제 진출을 해서 중국 쪽에 수출이 원활하게 또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는 가지고 있는 생산 캐파를 이미 다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추가 발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뚫고 들어갈 공간들이 확실히 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기회는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잘 올라갈 때부터 기대감으로 이제 불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지수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아직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우리 시장 안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실적이 다 잘 터지는 종목들 아니면 악재가 없는데 억울하게 흘러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증시는 바닥을 잡고 적어도 또 빠릿한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는 구간들도 충분히 또 이제 확보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미증시 안에서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죠. 이제는 정부 차원 안에서도 이제 높아지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대책회의가 들어간다라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좀 살짝 잡혀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 안에서는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종 혹은 종목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은 반격의 액션을 살짝 좀 보여주긴 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지수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종목의 주가가 좀 떨어지는 동안 안에서도 좋은 가치와 좋은 뉴스, 그 다음에 좋은 실적, 좋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상승해주면서 마무리된 삼성전자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가볼게요. 네, 오늘 많이 올라간 그러니까 상승률이 세게 뽑혔었던 종목들이 로봇 섹터 안에서도 제법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스맥이라는 종목은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라캐스트도 한 두 자리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TNS 로보틱스라는 종목은 상한가에 안착은 못했지만 상한가에 가까운
그런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뭐 힘을 좀 못 쓰게 하고는 있지만 바닥에서 액션이 나오는 로봇주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이제 완전 급등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표적인 로보티즈도 오늘 한 6%, 7% 가량 바닥에서 이제 양봉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보여줬던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제닉스 로보틱스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좀 반응하는 그림들이 확실히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은 뭐 이슈들이 확실하죠. 지금 뭐 우리나라 안에서는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LG 쪽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현대차도 이제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OS 쪽 안에서는 최근에 또 네이버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대동기어라는 기업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 뭐 로봇 섹터에 대한 힘 플러스 아니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이런 것들을 같이 받으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주들 안에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순환매를 한번 노려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준비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뭐 덜 오른 종목들은 제가 또 우리 정보방 통해서 항상 또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니까 많이 또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PNS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시장 안에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로봇주다. 이제 동종 업체 대비해서 기술력은 확실히 뛰어난 기업인데 그동안에 이제 주가 상승률 아니면 지금 시총 범위나 뭐 주가의 범위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기술, 세계 최초의 유일한 보행 제한 로봇 요 기술들이 시장 안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다. 과거에 뭐 로봇주들이 아니면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이제 상한가를 가는 아니면 급등이 나갔던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이슈들 터트리면서 움직이는 그림이랑 뭐 지금은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로봇주들 안에서 최근에 좀 활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뭐 바닥에서 좀 꿈틀거리는 그런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좀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양봉을 좀 자주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고 있는 종목 안에서는 나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지금 분위기를 위쪽으로 계속 좀 찌르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기술적인 움직임 주목해 보시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로봇주 안에서 오늘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PNS 로보틱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AS 한 종목씩 가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ISC입니다. 자, ISC 오늘장에서 8% 올라간 채 정규장 마감이 됐네요. 우리 수익은 18%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네, 참 까다로운 종목이죠. 지난 금요일 날 반도체 종목들이 무너지면서 ISC도 상승분을 반납을 했다가 오늘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확실히 좀 임팩트 있고 빠른 반등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안에서는 가장 뭐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수급 좋게,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좀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ISC를 뭐 이제 지난번에는 매수의 관점으로 눌린 구간을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활약이 좀 뛰어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유지하시면서 가져가셔도 좋겠고요.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변동성이 셌지만 오늘은 또 이제 수급도 괜찮았고 기술적인 위치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다시 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면은 제가 또 정보방 통해서 또 리뷰해드리고 또 AS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는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하면서 좀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C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코멘트 남겨주셨고, 자, 두 번째 종목은 SK 바이오팜인데요. 오늘장에서 또 한 번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장중에 5%가량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우리 수익은 15% 넘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지금 제약 섹터 안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게 SK 바이오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좀 올라갔었던 제약주라던가 시총 상위 제약주들이 재밀리면서 시장을 압박을 했고, 실제로 오늘은 제약주로 좀 재미를 볼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SK 바이오팜은 전고점을 뚫으면서 또 좋은 액션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계속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계속 뭐 상향하고 분위기를 키워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지금 시장 안에서 가장 좋은 그 대체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특히나 뭐 이제 뭐 제약 사이클 안에 있는 종목들이 좀 월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SK 바이오팜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동아ST라는 종목도 조금 대밀리긴 했지만 결국에 오늘 위쪽으로 치고 반응이 나오면서 대략 한 8% 가량 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짧게 보시고 또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또 이제 새로운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가셔도 좋겠고요. SK 바이오팜은 뭐 개별적으로 저는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멀리 보고 월봉 차트를 놓고 보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유효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분 좋게 SK 바이오팜 AS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이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안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AS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지금 자리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뭐 좋습니다. 잘 가져가셔도 좋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위치만 좀 같이 놓고 볼게요. 요즘에 네이버가 뭐 두나무 인수 얘기라던가 아니면 실적은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로봇 시장 안에서 OS 방향으로의 또 진출 계획이라던가 모든 것이 뭐 좀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좋은 이슈들과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뭐 아직까지는 최근에 제시드렸던 위치에서는 뭐 세게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이 종목은 또 과거부터 주장을 했어서 올해 또 키워오신 분들은 수익률이 꽤나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매수 종목으로 제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도 센 움직임들이 시작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술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맞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요즘 시장이 급락이 자주 나오는데 거기 대비해서는 방어력이 확실히 좀 세게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를 뭐 조금 더 위에서 하셨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이제 뭐 아래쪽에서 매수 잘해서 지금 수익 내면서 가지고 오신 분들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상관없으니까 네이버의 기업 가치가 또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적어도 뭐 30만 원 넘어갈 때까지는 네이버는 잘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히든카드 종목으로 받아봤던 네이버 여전히 홀딩 가능하다. 우리 정보방 오셔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챙겨가세요. 자, 오늘의 히든카드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제약 섹터가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아직까지는 먹거리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중에서 이제 재료가 좀 잘 세게 터질 수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변동성이 좀 세게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같이 준비하기에 오늘 또 좋은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 섹터 안에서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오픈 AI가 헬스케어 진출을 또 검토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제약 섹터인데 AI 키워드를 달고 있는 뭐 AI 기반 제약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큰 활약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우리나라 기업, 여러 기업 안에서 AI 기반 혁신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가장 이 이슈에 그다음에 이 흐름에 맞춰서 분위기를 키워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급등 사례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WHO의 이 회사가 만든 백혈병 치료제가 또 공식 등재가 됐다라고 뉴스가 전달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등 사례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모멘텀은 뭐 확실히 좋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많은 투자자들이 또 환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이슈와 별개로 지금 기술적인 위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 안에서도 그렇고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SK 바이오팜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바닥에서 준비하는 제약주들 이런 것들이 요즘 시장에서는 수익이 잘 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 순매수도 뭐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의 위치도 지금 뭐 바닥에서 좀 시원하게 돌파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혈병 치료제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많은 제약사들이랑 기술 도입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서 조만간 이제 액션을 좀 세게 줄 만한 그런 모멘텀